정결이 공인노무사입니다.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강의입니다. 연차 수당, 휴업 수당, 주휴 수당처럼 여차하면 놓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연차 수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해서 받는 것이고, 휴업 수당은 원치 않게 쉬게 되어서 받는 돈이고, 주휴 수당이라는 것은 성실하게 근무하면은 쉬어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상담하는 예시는 우리가 연차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사정음이 있어서 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받는 돈이 있는지, 아니면 2시간 일찍 퇴근시키면 2시간 시급을 못 받는 건지, 주휴수당은 언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주휴수당은 언제 받는 건지 등등 상담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연차수당부터 한번 볼게요.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수당 이전의 연차 유급 휴가라는 것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하는 법인데, 그러면 60조의 연차 유급 휴가라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법 조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년을 출근하게 되면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 휴가를 준다라고 되어 있고, 1년 미만 또는 1년에 80% 미만 출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1개월에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또 가산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2년마다입니다. 1일씩 가산해서 최대 25일까지 줄 수 있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쉴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25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연차 휴가는 우리가 25년 2월부터 3월, 4월, 5월 해서 12월까지 한 개씩 우선 발생을 합니다. 이게 25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11개의 연차 휴가가 되고, 우리가 1년 이상자에게는 15개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26년 1월 1일이 우리가 1년 지나고 다음 날이죠. 그때 15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총 26개가 발생을 하는 게 2026년 1월 1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발생하고서 1년 동안이 사용 가능 시기인데, 1년 이상 근로자 15개가 생기면은 26년 1년 동안 쓰면 돼요. 근데 1년 미만자는 조금 특이하게 25년 2월에 발생한 거, 3월에 발생한 거, 4월에 발생하고 마지막 12월에 발생한 것까지 모두 12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만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월별로 발생하는 한 개씩 것들은 종료가 동일하게 끝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차 휴가를 쓰면 좋은데 못 썼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미사용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미사용 수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발생하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가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년 다음 날 발생하고, 퇴직이나 해고 같이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관계 종료된 마지막 근무 다음 날에 발생을 하고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급하냐라고 하면은 미사용한 개수가 있겠죠. 못 쓴 개수 곱하기 통상임금의 1일치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0개 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옆에 보면 1일 8시간, 일주 5일 근무 근로자라고 한다면 미사용수당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030원에 8시간 분이 하루치가 되겠죠. 그게 연차 유급 휴가,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의 미사용 수당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휴업수당 설명드릴 건데, 휴업수당도 쉬면 나오는 돈이에요. 근데 4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 그러면 정리하면 사용자 귀책이어야 하면서 휴업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평균임금의 70% 이상인 건데, 그 내용을 보면 휴업이 뭔지가 중요한 거고 귀책이 뭔지가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휴업에 해당해야 되겠고 귀책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휴업은 뭐냐, 그 개념이 근로자가 나 근무하고 싶어요. 근무할 생각이 있고 출근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무하지 말라고 하거나 근무가 불가능한 회사 사정이 있어서 근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휴업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잠깐 개인 의사로 잠깐 쉬겠다라고 하는 건 휴직이고, 아까 말씀드린 연차 사용 같은 경우에는 휴가인 거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휴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용자 귀책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휴업수당이 해당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 공장 이전, 기계 파손, 작업량 감소 이런 것들이 있고, 제품 판매 부진, 자금난, 원자재 부족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용자 귀책으로 가요. 근데 사용자 귀책으로 안 보는 것들은 천일염 업체가 계절적 사업인데 여름에 쉬는 것들이라든지 제3자의 방화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든지 천재지변이 있으면 이것은 사용자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일염 계절이나 우리가 제3자의 방화, 천재지변 같은 것들은 사용자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장의 장소 문제, 작업량 문제, 판매 부진 문제는 사업장의 영업의 문제, 경영상의 문제, 그 노력의 문제라고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 귀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휴업수당이 지급이 돼야 된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인 건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분 휴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분 휴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장 전체를 꼭 휴업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루 단위로 휴업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근로자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휴업을 우리가 부분 휴업이라고 그러고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위에 보면 일 단위 휴업이 아닌 시간 단위 휴업도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식당인데 재료가 다 떨어졌으니까 1시간 일찍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거는 회사 설정이죠. 이것도 휴업인 거고. 그러면 1시간에 대해서 평균 임금 70% 이상 줘야겠죠. 그 밑에 전체 아니고 일부 근로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도 된다라고 하면 원료 문제가 있어서 생산팀은 며칠까지 이번 주까지 근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 되고 역시 휴업 수당이 가능한 곳이다라는 거죠. 그게 휴업 수당이라는 의미고. 자, 이번에는 주휴수당 설명드릴 건데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주휴일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돼요. 55조에 보면 사용자인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일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줘야 된다. 일주를 열심히 개근은 해야 되는구나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4주 동안 평균해서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55조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이게 뭐예요?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소정근로 시간 15시간은 넘어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인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일주 동안 개근을 해야 되는데 주 15시간을 넘는 근로를 하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될 것은 휴일이라는 것은 주말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당사자가 정하죠. 휴일은 월요일일 수도 화요일일 수도 수요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애 그중에 하루가 휴일이 되는 거고 그중에 유급휴일로 정해야 된다는 거죠. 또 개근이라는 것은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이 개근인데요. 연차 쓰는 거, 지각하는 거, 조퇴하는 거는 결근을 한 것으로 쳐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도 괜찮다. 우리가 실제로 결근, 나오지 않는 것을 결근이라고 얘기하고요. 15시간은 소정근로만 사정합니다. 제가 연장근로 해가지고 주 15시간 맞추는데 이것도 주 15시간에 주휴수당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보통 주휴수당에는 통상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내가 얼마를 받습니다라고 할 때 월급이에요라고 하면은 주휴수당은 보통 들어간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 개근일이 뭐냐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는 뭐예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은 휴일을 정해주진 않았어요.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꼭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개근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각, 조퇴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나가지 않는 것 이게 결근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니라면 개근을 쳐요. 근데 일주 개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일 일하는 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고 해볼게요. 주말에 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퇴사를 토요일에 했네요. 그러면 존속된 기간이 월, 화, 수, 목, 금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주 개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7일 모두 존속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해요.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출근했지만 퇴사일을 일요일로 잡았어요. 이것은 6일이 존속됐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고 또 하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월요일 퇴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월, 화, 수, 목, 금, 토 2일을 모두 채우고 퇴사일이 월요일이네요. 이것은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그래서 퇴사일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일은 똑같이 했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주휴수당까지 말씀드렸고 다시 보면은 연차수당은 우리가 쉴 수 있는 권리인데 못 쉬었으니까 이것도 돈이고 휴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게 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열심히 개근하면 쉬어도 받는 돈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것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이고 당연히 신고 가능한 내용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